안녕하십니까, 주종명입니다. 오늘은 서남의 코믹 한국사 제26화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각 나라의 건국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저께 밤에는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폭설이 쏟아지니까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재해가 생기면, 천년 재해가 생기면 그에 대비해서 차를 몰고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차를 몰고 나와서 제설 작업이 빨리 안 됐다고 난리친다는 거는 지나친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저는 참 우리나라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무려 30%가 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념상으로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주장하는 게 개인주의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주의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30%가 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눈이 좀 왔다고 아우성친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또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가 심화가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이익과 권리도 소중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다면 더불어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개인주의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순전히 나만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대 각 나라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 전에 삼국유사의 유사란 말이 과연 뭘까요? 한자로 보면 남길 유자 일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대선사가 삼국유사라고 지었을까요? 이런 대선사가 삼국유사를 편찬할 그 당시에는 이미 140년 전에, 정확히는 인종 23만 1145년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려 국사였던 이런 대선사가 삼국사기를 읽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삼국사기를 쭉 읽어보니까, 첫째는 유교 사상이 너무 많이 배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사대하는 사대 사상이 너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유교적인 생각과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였을까? 라는 반성에서 이런 대선사는 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적는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독창미를 찾아서 삼국유사라고 지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삼국유사의 내용에 보면은 1편이 이제 왕력이라고 해서 역대 왕들의 연대기고, 두 번째로는 기이라고 해서 그 별이 기자와 달을 이자를 쓰고 있는 기편이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기자는
걸의 뼈대 또는 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뜻이고, 이자는 달을 이자죠. 그러면 왕의 연대를 쭉 적어 나가는데 왜 다르게 적느냐? 무엇과 다르냐? 첫째는 중국과 다르다. 두 번째로는 삼국사기와 다르다. 이런 뜻으로 이 기편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편에 보면은 고대 각 나라의 역사가 상세히 적혀 있고, 특히 건국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군 조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전에 제가 환단고기를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건국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역사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려를 건국한 고조목은 바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술년, 이게 BC 59년이 됩니다. 임술년 4월 8일에 천재가 오룡거를 타고 헐성골성으로 내려와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일컬으며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로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성을 해시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왜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먼저 그 전에 고조선의 44대 왕 구물단군이 홍수로 인해서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기고요, 이름을 대부여라고 국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여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해모수가 헐성골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읍을 할 때는 대부여의 북쪽에 있다 해서 북부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해모수의 타곤 오룡거라든가 천재란 말로 봐서는 이 해모수는 고조선의 왕족으로 보입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해모수의 아들 부루가 다음 왕이 되었을 때 재상 아람벌의 꿈에 천재인 해모수가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울 테니 다른 데로 피해가라. 동해가에 가보면은 가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기름지고 왕도로 삼기 좋은 땅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꾼 자 아람불 재상이 부루를 설득해서 가서원으로 옮기고 동부여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부여가 되죠. 그 북부여는 지금의 이제 장춘 인근으로 생각이 되고, 가서원은 거기에서 동쪽이라 했으니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이 아니었을까라는 저의 상상을 붙여봅니다. 가서원으로 갔던 동부여의 해부르는 아들이 없었고, 기도를 드리자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큰 연못에 이르러서 큰 돌 앞에서 마주하고는 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생각해서 말에서 내려 그 돌을 굴려버렸더니 그 뒤에서 개구리를 닮은 금개구리를 닮은 아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금와라고 짓고, 금개구리 금와라고 짓고 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가 다음 왕이 되었을 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 삼국유사의 태백산은, 이런 대선사는 묘향산이라고 주석을 붙여놨지만 후대 사가들은 태백산은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태백산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우발소라는 곳에서 한 여자를, 빨래하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이제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하죠. 인물이 보통 범상한 게 아니라서 도저히 그 우발수라는 시골에서 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모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꼬셔서 그 서로가 정을 나누었는데, 그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곳에서 귀양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쫓겨난 몸이고 또 인물이 출중하기 때문에 금화왕이 이 유화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번으로 데리고 가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유화가 햇빛을 받아서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고주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로 낳은 게 아니라 당시에 처음에 낳은 것은 뭐냐면 큰 알을 낳았어요. 유화가 알을 낳기 때문에 이 금하고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해서 그 알을 이제 개돼지에게 먹이려고 던졌더니 개돼지도 이를 피하고, 길거리에 버렸더니 말과 소도 피하고, 들판에 버렸더니 새들이 깃털로 덮어주고, 도저히 그 어떻게 깰 수도 없고 해서 다시 유화에게 돌려줍니다. 유화는 이 알을 소중하게 이제 보관했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서 깨어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주몽이죠. 주몽이라고 하는 뜻은 그 원래 본명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 주몽이 활을 잘 쏜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붙인 이름이 이 부위에서는 주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이 됐는데, 금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활을 잘 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사육시키게 쫓아 보냈더니 또 말도 잘 사육시키고 등등, 아주 그 금화왕의 아들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기 질투가 생겨서 고주몽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이를 난 고주몽이 유화의 허락을 받고 탈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이 등 친한 친구 3사람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탈출을 한 것을 알고 이제 금화의 아들 대수가 이제 쫓아가죠. 대소죠, 대소가 이제 대소태자가 쫓아가는데, 음수란 그 강에 이르러서 배가 없어서 한탄을 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때 물속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동시에 떠올라서 물고기와 자라의 등을 밟고 그 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물고기와 자라가 사라져 버리니까 금화왕의 아들들이 더 이상 쫓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주몽이 졸본주에서 도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의 건국입니다. 근데 이게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오는 기록과 또 환단고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환단고기의 그 북부역에 보면은 해모수가 아니라 해모수의 그 자손인 고모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모수가 유화를 유혹해서 임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주몽이라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시기를 가만 따져 보면은 해모수가 동부열을 건립한 시기가 BC 239년이고요. 고주몽이 이제 졸본주에 도읍을 한 그 시기를 환단고기의 그 시기로 따져보면 약 BC 177년경.
그러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해모수가 유하에게 임신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은 환단고기 가수본 부역에 나오는 그 고모수라는 사람이 고주몽의 아버지가 맞다고 보여지고, 또 주몽이 고시를 성을 딴 것 역시도 해시가 아닌, 해주몽이 아닌 고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모수가 아버지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모수라는 기록은 삼국유사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환단고기의 자료가 역사적 신빙성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고구려라고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고구려라고 하느냐? 막 고자는 뭐 고조몽의 고시를 땄다고 치더라도, 구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졸본주 그 지역이 과거에 구려국 또는 구리국이라고 불렸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구려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구려국보다도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고주몽이 쉬운 구려국이다 라는 의미로 고구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역사 사전이나 또는 그 교과서에 보면은 고구려의 건국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BC 37년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구려의 건국 시기는 BC 177년. 그럼 BC 37년이면 어디 가죠? 140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왜 이렇게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역사와 지금 현재 삼국유사에 보이는 이 시기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국 역사는 해모수의 자손인 고모수가 유화를 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동부여인 가서본에서 살다가 탈출을 하여 다시 북부의 위치 근방인 그곳으로 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설화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역사적인 자료를 다 검토해 보면은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소 그 착오는 있고 또 연도가 다르고 하긴 하지만 거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냥 건국신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매우 미끄러우니까 길 조심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기라는 것은 기운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한기가 그럼 왜 드느냐. 낮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몸이 춥다는 것을 느끼면 바로 따뜻하게 한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난방 시스템 자체가 온돌 시스템이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밑에 바닥은 따뜻한데 위가 춥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밤에 약간 몸에 열이 나서 더우면 이불을 차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우풍이 심한 우리나라의 그 구조상에 한기가 몸에 찾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기에 드는 이유는 대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방이 따뜻해서 오히려 이불을 차버림으로 인해서 한기가 들어서 감기에 걸리는 만큼 밤에는 바닥을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하는 난방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시면 겨울철 감기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몸을 따뜻해서 면역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특히 코로나도 역시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코로나19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예, 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얼마든지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